네, 안녕하세요. 닥터 아진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제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봤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앞에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팟캐스트의 제목이 제 다큐멘터리에서 따왔다는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스텔지아 신드롬이. 근데 무려 이 영화의 PD 역할을 해주셨던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세뇨라 탱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줄여서 탱고님이라고도 불러도 아, 되나요? 그럼 저도 이제 아진짜 감독님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친구가 저랑 대학교 동기예요. 이제 동기인데 저는 방역과를 나왔지만 탱고님은 영상 이론과를 나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동기는 아니거든요. 동기가 아니고 제가 한 학번이 낮습니다. 후배인가요? 네네. 네. 네. 후배시군요. 네.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제 졸업 작품 노스텔지아 신드롬을 이제 영화제 같은데 제가 넣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EIDF라고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PD 역할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는데 너무 마침 이 친구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백수. 당시 백수였나요? 그때 제가 오후 출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약간 글로벌 그렇죠. 맞아요. 피칭 아카데미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PD가 이게 필요했었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국제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현재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좋은 인재가 옆에서 있었기에 제가 놀릴 수 없어서 한번 PD님으로 부탁을 드렸었죠. 그렇죠. 제 작품 노스텔지아 신드롬 PD로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그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새 친구들의 어떤 향수 혹은 그 예전의 추억을 조금 회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청년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포맷을 굉장히 신박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다큐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서사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게 저는 아주 신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감독님께서 이제 노스텔지아 신드롬을 졸업 상영회 때 시사를 하셨을 때 완벽하게 잘 만든 다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보석의 원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있어에 뭐를 뭐가 담당했나? 있어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칭찬이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였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감독님을 친구로 봤을 때는 그 오랫동안 그냥 멋있는 친구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근데 그 뭐를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저희가 그 뭐를 찾으러 이제 그 피칭 아카데미를 간 건데 어쨌든 그런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리고 어떤 서사를 또 이제 감독님께서 좀 넣어주시면서 이야기가 되게 풍부해서 다큐멘터리 플러스 뭔가 SF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SF까지 가나요? 그쵸. 애니메이션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SF적인 서사가 있는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SF.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SF 다큐멘터리. 역시 PD라 그런지 그럼요. 이걸 포장을 하는 게 그럼 남다르시. 셀링이 있어야 되죠. 감독인 저조차도 SF라는 그쵸. 아마 근데 보신 분들도 알 것이고 감독님도 어딘가에서 그래 이거를 SF라고 포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약간의 이게 약간 과장일 수는 있는데 그쵸.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쵸.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 역시 뭐가 있네요. 그쵸. 네, 뭐가 그 그- 뭐가 뭔진 모른다. 그 뭐를 저희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인생이 아주 노스텔지아 신드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 뭐를 찾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가 또 이 파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래서 오늘 저도 역질문이 좀 있어요, 감독님. 아, 그래요? 네. 여긴 제가 진행. 그쵸. 알죠. 근데 이제 감독님께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뭐가 모르셔가지고 이제 궁금한 것까지. 그 이게 저는 이 감독님이 이 팟캐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지지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요즘 그 미국 드라마들 옛날에 지나간 미국 드라마들이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유명한 드라마 중에 오피스라는 드라마가 네. 있는데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스피노프 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그리고 어쨌든 이 팟캐스트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다큐멘터리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다시 상영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이걸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지구인가요? 네네 PD로서 생각한 부분은 이게 구독자가 몇 명이 되면 텀블벅에 가서 다시 상영회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역시 PD의 이 시각은 다르다. 이 질문을 이 사이에 2개나 받았어요. 전 첫 질문 드리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거. 아 그래도 받았으니 얘기를 하자면 그럼요. 아니 이 미국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음. 안 그래도 이 팟캐스트 시장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쵸. 굉장히 이제 약소하죠. 근데 미국은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장성을 보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저의 이야기를 표출하고 싶은데 영상은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좀 그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나의 직업이니까. 근데 조금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카메라는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팟캐스트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왜냐 팟캐스트는 이제 영상만큼 품은 안 드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대중적이나 시장적으로 뭐 뭔가를 구다리를 잡겠다, 건덕지를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남은 이야기들 노스롬은 저는 아시잖아요. 진행형이라는 거. 그쵸. 그게 이제 한 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스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팟캐스트를 하신다고 하길래 네, 이 그 노스텔지아 신드롬이 제가 2018년 그렇죠. 때부터 기획을 시작을 했었던 거니까 이게 그쵸. 몇 년입니까?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주년 상영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제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영화에서는 풀어내지 못한 말들이 많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팟캐를 시작하게 됐고 말씀해주신 텀블벅 어쩌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너네 보고 싶지? 무슨 영화 그쵸. SF 궁금하지 않니? 다큐멘터리인데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SF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박하고 재밌는 다큐겠어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면 저도 사람들한테 보다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쵸. 저의 영화를 많이 봐와서 제 영화에 대한 감상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구독자 공약 같은 게 있나요? 아, 뭐 구독자요? 구독자 몇 명이다 하면은 네. 이 상영회를 한번 하겠다. 구독자 저는 100명만 되어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닐까요? 저 지금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6명이더라고요. 아침에 봤어요. 무서워. 벌써 아시는 제가 PD라서 제가 본투비 약간 이런 계획하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요 시청자층은 어딘지 이탈률 이런 것까지 조금씩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 이런 분이 역시 PD를 제가 PD를 정말 잘 고른 것 같다고 그때도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탱고님이
PD를 직접적으로 하신 거는 같이 학교 생활을 했지만 뭐 과도 다르고 뭐 수업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친구가 뭐 연극의 작품 제작에도 참여하고 뭐 영상도 하는구나만 알았는데 그냥 사실은 좀 근처에 마침 너무 유능하고 너무 저한테 응원과 지지를 많이 해준 친구가 있으니까 덜컥 PD 제안을 이제 드린 거였는데 같이 그 PD와 감독으로서 이제 시간을 보내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이 나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말 어떤 능통하게 어떤 PD의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혹시 그 전에도 이렇게 제 작품처럼 도맡아서 PD를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PD는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 기획을 하고 뭔가 이렇게 체계성을 부여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굳이 뭔가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전시를 기획한다라든지 뭔가 그런 페스티벌을 기획한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그런 걸 좀 했고 저는 정말 유진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말씀하세요. 아 진짜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감독님이 정말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고 그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작품 그 감독님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좋아해서 저도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계가 틀이 시스템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노스롬 촬영하실 때도 뭔가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못 느꼈던 거죠. 그냥 오늘 찍을게 해서 그래 오늘 찍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PD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장형 체계를 약간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냥 이제 친한 친구가 네. 뭐 해보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들어와 보니 심각하더라. 컨설팅을 한번 했어야 됐다.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EIDF의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작품의 기획안을 써서 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혼자 그거를 써서 냈는데 선정이 됐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기쁜 마음에 근데 PD가 한 명 필요하댄다. 감독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탱고님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탱고님이 제 기획안을 보시고는 이거를 왜 이렇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작품도 받고 기획안도 보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피칭 아카데미를 통해서 했던 그것까지 모두 봤는데 드라마가 아니라 이 다큐를 이렇게 잘 찍어놓고 왜 이런 단어를 왜 이런 포맷을 정말 저도 초보 PD였지만 저는 뭔가 그런 예산이나 이런 홍보 기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쓰는 문법이 있는데 이분은 그걸 오늘 한번 읽고 올 걸 그랬네요. 아니요 그거는 읽으실 필요가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감독님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피칭 아카데미 그 도록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됐는데 저희가 너무 어렸던 거죠. 다큐를 하기엔 20대 중반 너무 어렸던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도록에는 감독님들이 이제 자신의 학력, 이제까지 했던 영화 이런 것만 좀 쓰시더라고요. 저희는 제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춤추다 발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그래서 오늘 탱고라고 한 건데 그거를 보신 어떤 실제 PD님이 너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력을 써야 된다. 저희는 자기소개라고 해서 진짜 자기소개를 쓴 거죠. 인스타에 쓰듯이. 그쵸.
근데 아마 이력을 쓰라고 해도 쓸 있을 게 이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갓 대학 졸업해가지고 심지어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맞아요, 맞아요. 2020년이었으니까 뭐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누가 봐도 진짜 그냥 그 저 기억나는 그 이미지 중 하나가 그 아카데미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큐에 쓸 부금 만들겠다고 제가 아이패드로 가라지 밴드 뚱땅거리는 거 얼마나 해맑았으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된다 된다 막 이 노래 괜찮다 이런 거 있지 않나? 다들 진짜 열심히 막 그날이 막 뭐 예산 이런 거 관련이었는데 막 다들 진짜 열심히 막 노트 테이킹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가르치면 뚱땅뚱땅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랬더랍니다. 진짜 해맑아서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노스롬을. 그니까요. 네, 제가 그쵸, 그쵸.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에 제작할 수 있었던 다큐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아주 듬뿍 갖고 있죠. 아 그럼요. 저도 애정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그때 노스롬이 나온 거고 맞아요. 또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자신 안에 되게 골몰해 있었던 때 같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런데 세상은 이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사람도 조금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또 새로운 노스룸이 탄생할 시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 다큐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다큐에서 3명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감독님의 캐릭터가 나오고 그 주디님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고 아직 안 나오신 한 분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세 분 다 굉장히 고민이 뚜렷했던 시기였잖아요. 세 분 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10년이 아직 안 되긴 했지만 8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세 분 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뉴트로에 미쳐서 그때보다 더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게 조금 시기만 약간 2000년대 그쵸, 초로 맞아요. 왔지 여전히 사람들은 그게 디폴트가 된 것 같다. 그때 저희가 그 다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토토가라든지 맞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저번에 그 감독님한테 너무 흥분해가지고 카톡을 드렸던 게 베이비복스가 가요대제전인가 나와서 연말 가요 축제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걸 보고 노스롬은 끝이 나지 않는구나. 진짜 신드롬이구나. 그니까요. 제가 그- 몇 수 앞을 내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는 이 드라마 그래서 저는 이 다큐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시의성이 있어서 빨리 내고 빨리 빠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엄청 틀렸던 거죠. 어. 지금 나가도 되는 어. 거예요. 아니 다시 찍어도 되겠어. 지금 보니까 Y2K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Y2K가 끝이 안 나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진 것뿐이지 요즘 한효주 닉갑 하는 거 보셨나요? 진짜? 아니 나 몰랐네. 그 당근에서 한효주 닉카를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와 대박이다. 아니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미쳐 있네. 이게 진짜 제가 어제 이 팟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레트로 토피아라는 책이 있대요. 토피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이야기를 하는 그쵸. 거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레트로 유토피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희는 하필 이제 이름을 노스텔지아 신드롬으로 갔잖아요. 신드롬 결국에는 물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막 대장금 신드롬 이런 그쵸. 식으로. 근데 어찌 됐든 신드롬 자체가 약간 증후군. 증후군이잖아요. 뭔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친구들이랑 잠깐 했는데 진짜 이게 증후군인가?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한효주 디카를 사오고 베이비복스가 또다시 이렇게 나오고 막 SES래 그 SM이 막 30주년 하면서 막 바다가 막 노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있어 보여서 지은 제목이지만
곰곰이 곱씹을수록 참 잘 지었다 제목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노스텔지아가 좀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은 못 찾았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서 제가 그 영화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람들의 복고를 회귀하는 그 감성을 뭔가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 대한 탈출구로 뭔가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런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디지털이 이제 좀 버겁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오히려 책을 읽어도 이북보다는 뭐 종이책을 찾는다든지 약간 뭐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하나요? 뭐 정보 디톡스. 다이어트, 디톡스 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어떤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어떤 아날로그를 향하는 연어 그죠, 연어 그죠. 같은 사람들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자꾸 그쪽으로 회귀를 하네요. 아니 팟캐스트의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자꾸 회초리를 드나요? 아닙니다. 지금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한다고 지금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되게 감독님의 팟캐스트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저도 한동안 이제 뭐 언론사 기획팀에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나 뭐 하다못해 그냥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 이게 있는데 제가 어제 대본을 요청을 드렸는데 대본이 없다고. 대본이 아니 그냥 아니 제가 뭐 대본이라고 해서 뭐 어떤 드라마 대본 집 같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야기할 흐름 이런 거라도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재밌지 않나요? 재밌죠. 근데 제 질문에 제 대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대본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PD를 하면서 네. 제가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네네. 앞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금은 어려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딱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들어간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함께 했을 때 처음으로 이 노스텔지아라는 감각에 대해서 PD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어떤 첫인상 받았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한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저는 워낙에 이렇게 포장을 하고 표현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막 블로그에다가 막 노스텔지아 신드롬 관련해서 글을 막 쓰고 이제 감독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님은 저한테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감독님은 그저 제가 옆에서 감독님 이러셔야 합니다 하면 해주신 진짜 좋으신 감독님이셨죠. 일단 처음 제목이 노스텔지아 신드롬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맨 처음에 이제 졸업 작품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제목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이 노스텔지아 신드롬은 사실은 졸업 시험? 졸업 시험 날 통과를 받고 제가 엎은 맞아요. 엎어서 재구성했어요. 그 이야기 해도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그 졸업 피칭 때까지 다른 영화가 나올 뻔했는데 졸업 피칭 다 끝나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이 포맷으로 바꾸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진짜 샤라웃 한번 해도 되나요? 김진혁 쌤 샤라웃 한번 합니다. 네. 김진혁 쌤. 네, EBS의 정말 큰 주식 산이셨던 이 채널을 기획하셨던 큰 산이셨던 김진혁 선생님이 이제 방송 영상과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학생들 이렇게 그 졸업 작품을 뭐라고 그러죠? 약간 감수? 네, 약간 코칭을 해주시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아마 그때 저는 졸업 논문을 쓰는 과여서 논문을 쓰고 이제 감독님은 그 이제 다큐를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수님들과 만나서 면담을 하죠. 제 면담은 굉장히 저희 교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어서 그래 너 이거 읽고 이거 알아서 써와 이러고 그냥 말고 저희 진짜 막 연애 이야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김진혁 선생님이랑 감독님은 만나면 한숨을 쉬었다. 저희가 그 시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월요일마다 술을 마셨어요. 감독님이랑 저랑 학교에서 매번 다른 술집에 가가지고 월요 음주 월요음주라고 진짜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감독님은 이제 하시려는 다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큐가 아니고 이제 일주일 만에 바꿔서 노스텔지아 신드롬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하자면 왜냐면 일주일 만에 바꾼 뭐 다 없는다고?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픽셀을 찍는다고? 그 뭐 아니 여러분 애니메이션 픽셀 아트예요. 도트를 한자 한자 찍으셨어요. 저희 감독님이. 그 모든 정보가 저한테 이거를 소화하는데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저는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래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차치하고 너 애니메이션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도트도 찍어야 되는데 뭐 이게 어떻게 한다고? 뭐 게임 형식으로 만들 거라고? 이거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시 제 코가 석자였던 맞죠. 학생이었어서 그게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라는 제목을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EIDF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건데 저도 이제 뭐 기획 의도 같은 걸 이제 옆에서 같이 써주는 입장으로서 근데 그때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제목을 봤기 때문에 저한테 어렵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아 진짜 맞아 우리가 노스텔지아가 사실은 좀 그런 거잖아요. 뭔가 특정하게 있는 추억이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어렴풋이. 그쵸. 요즘 사람들이 약간 뉴진스를 보면서 느낀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나는 없던 그런 추억,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신드롬에 꽂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신드롬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네. 어떤 사회 병폐적인 이야기도 그쵸, 다루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드라마가 이 다큐가 막판에는 사회도 꼬집습니다. 홀 패키지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SF도 해. 애니메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픽셀아트 게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성장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사회도 꼬집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그 뷔페 같은 그쵸 굉장히 잡숴봐가 되는 잡숴봐 트라이 진짜 한 번만 잡숴. 그래서 그런 다큐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앞서 주디님의 인터뷰 방송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영화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팟캐스트에서도 본인의 어떤 노스텔지아를 캐나다 유학 시절과 맞아요. 함께 이야기를 네, 엮어서 맞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는 개개인마다 이런 노스텔지아가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탱고님의 노스텔지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근데 이게 궁금증이에요? 아니면 그냥 약간 공식 질문 같은 건가요? 진짜 미안하게도 네. 이 사람이 제 PD를 해줬음에도 이걸 한 번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게 정말 이게 고발이 공식 되어 질문은 아닌데 고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저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신 거죠. 피디님 아니 감독님이 저를 철저히 되게 순진한 척하면서 뽑을 거 다 뽑아 먹고 되게 여러분,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아진짜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줬는데 저희 감독님이 아진짜스러우시거든요. 아진짜스럽다니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정말 감독님이랑 카톡을 한 거나 이제 대화한 거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제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라고 말하면 아 진짜? 오늘도 한번 하셨잖아요. 한효주 니카가 요즘 잘 팔린다. 그러니까 아 진짜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고 뭔가 굉장히 그런 MZ의 완전 반대인데 저한테 정말 질문을 안 하시고 철저히 저를 PD로 이용을 하셨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걸 모르고 정말 열심히 PD 일을 하러 다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이 질문 할 것 같아서 답변도 써놨어요. 그랬어요? 진짜 거의 외장형 책이니까요. 너무 반가운데요. 답변 좀 해보시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동화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거랑. 그래서 이거 친구한테 오늘 나 이거 녹음하러 갔는데 너 그 동화 이야기 해도 돼? 하니까 사람들이 쓰면 안 되지만 말은 해도 된다. 근데 쓰지 못하게 해달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그림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동화에서 이 그림자가 추억을 먹고 살아요. 자신의 추억을. 근데 추억을 먹으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추억을 먹은 추억이 또다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추억을 먹어요? 아니죠. 그 그림자가 추억을 먹었던 것 자체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재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노스텔지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스텔지어 그 자체가 아닐까? 왜냐면 그 주디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분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비슷하게 이제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그 해외 생활 추억하던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해외 생활을 추억하던 그때도 좋았다. 그냥 진짜 그 과거가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럼 나는 과거를 좋아하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하는 경험들이 인상에 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생이 저희도 어느덧 인생의 어느 정도 3분의 1을 살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조금 더 쳇바퀴 같아지 않는데 그런 것 자체가 처음에 했던 것들이 너무 인상이 많이 남아서 그거 자체가 저한테 노스텔지어가 된 게 아닐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다시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생각한 게 생각보다 세상에 놀라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30줄에 어느덧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제 인생에서도 일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저의 언젠가의 노스텔지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험 자체가 저한테 노스텔지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물건, 오래된 물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같이 그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같이 겪었던 그거 자체가 노스텔지어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 폭삭소가수다에서 저 아직도 저 그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어제 만난 친구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깔깔 웃는데요. 저는 울기밖에 안 하는데 울기 바쁜데 그거 그게 뭔가 지명이 나오면 왜냐면은 이제까지 제주도에 대해서 쓴 드라마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고증을 잘 지켜서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지명들도 너무 정겹고 약간 저희로 치자면 뭔가 강남 지하상가 이런 지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 지하상가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로컬이 아니면 모르는. 그쵸. 근데 그거를 아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노스텔지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흥미롭네요. 그쵸. 굉장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친구는 언니랑 형부랑 자기 자신 이렇게 셋이서 봤는데 언니랑 자기는 깔깔 웃는데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형부는 육지 사람이어서 이게 왜 웃기지? 이게 뭔데? 하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저희 막 뭐야. 뭘 보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우리는 너무 깔깔대는 게 많. 그쵸. 근데 약간 베이비복스만 보더라도 그쵸. 우리는 약간 베이비복스 노래를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그쵸. 와 막 이러는데 뭐 요즘 요즘 애들은 친구들한테 감흥이 다를 모르겠죠. 수도 그쵸. 있는 그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같이 공감하는 것 자체가 노스텔지아인가 보다. 근데 저한테 이 노스텔지아가 크다 보니까 그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교육적인 지식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교육적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결핍이 좀 있잖아요. 공부를 맨날 한다고 그러고 와 있질 않나. 약간 공교육적 지식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네. 한국적인 어떤 한국 보편적인 경험이 약간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는 한국 산 시절이 훨씬 긴데 이 사람들이 추억하는 그런 거를 저는 모르니까 그쵸.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죠. 제가 네. 지금 탱고님 말씀 들으면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가치. 그 맞아요. 가치라는 단어인데 가치의 가치. 아니 이 친구가 방금 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의 노스텔지어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빼고 재밌는 거 할 때거든요. 여러분 그 단어 아세요? 포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 빼고 놀지 마. 그러니까 진짜 있는 영어 단어거든요. 제가 유명해요. 포모로. 저 없이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저는 한국에서 토종인이죠. 대학교까지 쭉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주디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어떤 입시 맞아요. 경쟁 사회 고등학교 때 그쵸. 야자를 뭐 얼마나 맞아요. 하고 지겨워 이러는데 이 친구는 그것조차 그게 너무 나 빼고 지금 야자 하다가 지금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저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저는 야자도 너무 해보고 싶고 저는 안 해보 제가 최근에도 그 회사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시죠? 그 주기율표에 20가지 먼저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수행 뭐 어쩌고 있어요? 저쩌고.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 지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걸 듣고 있는 모두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해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아는 건데 나만 몰라.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막 공부를 해야 되나? 저도 이 편승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주류에 이 자기들은 깔깔 웃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저도 편승을 하고 싶은 거죠. 뭐야 근데 뭐 한섬 별고 뭐 맞아요. 정철이 지어서 그거 너무 지겹지 뭐 임을 맞아. 향한 애틋한님은 왕에 대한 내 말이 막 이런 정확하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아진짜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나중에 나오실 것 같은데 별명을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저희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단케예요. 네 맞아요. 단케가 과연 단케라는 별명을 쓸지 모르지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1800년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 한국사를 읊으셨잖아요. 감독님이랑 그 친구가요. 그치. 두 분이 갑자기 그때가 뭐 정조였나 막 이러고 있으니 저는 좀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지? 근데 조선 후기 맞아요. 조선 문화가 마지막으로 꽃피었던 맞아요. 시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 지금 박탈감을 드는 거지. 포모 나 빼고 그런 얘기하지 마. 나 빼고 알지 마.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이 노스텔지아가 주디님이랑은 좀 다르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르죠. 주디님은 특별한 어떤 그 공기까지도 기억을 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실 만큼 지명도 있고 뭐 굉장히 사진이 남은 것처럼 선명한 반면 네. 이 탱고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한 그쵸. 무언가 문화죠. 어떻게 네. 보면. 같이 공유를 했는가 그쵸. 그리고 뭐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그냥 안온하게 아무 일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 고생을 하더라도 같이 고생하는 그때 그 이거 라떼의 너무 감각 아우지상가. 그 아우지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의 입시 생활이 아니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다르게 100% 생각을 할 거지만
저는 이 나중에 지나서 깔깔대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마지막 문화가 한국의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마지막 문화가 부부젤라였나? 아니 그 토고전이 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2006년인가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2006 월드컵 때 그 함께 막 그쵸 이렇게 그쵸. 했던. 그러고 나서 저는 2007년에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그런 약간 기억에 남는 것들 우리가 같이 야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맞아 그랬지 이거 자체가 저한테 노스텔지아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다른 양상의 어떤 추억, 이건 정말 추억 같은 느낌인데 그쵸. 사실 우리도 느끼잖아요. 지금 아무리 불평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나중에 가면 참 그때 그렇죠. 그거 참 재밌었지 그래도 막 맞아요. 젊음이 좋았다 막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굉장히 꼰대 같은 소리일 수 단편적인 노스텔지어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저는 그게 딱 저의 노스텔지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요즘. 저는 탱고님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니까 그쵸. 이 탱고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MBTI로 설명하자면 MFP이고 그렇죠. 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죠. 취미도 많고 뭐 좋아하는 것도 많고 뭐 비단 뭐 MG 뭐 유행하는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다? 말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자주 뭔가 인생에서 무료할 때 나의 친정같이 자꾸 돌이켜보는 드라마가 있죠. 내 남자의 여자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게 내 교양이다의 그 그쵸 드라마. 어리잖아. 그쵸. 이게 벌써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맞아요. 때 나온. 맞아요 20년 됐더라고요. 곧 있으면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 못지않게 그 옛날 드라마를 좋아하고 막 아직도 디지몬 같은 그거 그럼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를 보면 단순히 어떤 물건에서 느껴지는 거 그쵸. 혹은 어떤 말하자면 그냥 유년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친구에게는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이 순간도 나중에 그리워할 거예요. 이 노스텔지아가 될 공기. 거거든. 이 약간 싸늘한 지하실의 공기. 이것 자체가 맞아요. 노스텔지아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주디님 거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10대 시절이 가장 전성기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저는 노스텔지아 곳간이 아주 그냥 그득그득해요 지금. 이제 또 곳간을 또 늘려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노스텔지어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한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들으면서 느꼈었죠. 그쵸. 주디님의 경우에는 뭐 말했듯이 진짜 내가 유년 시절 요맘때쯤에 어떤 뭐 딱 느꼈던 특정 경험 그건 고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탱고님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바뀌어요. 지금 1분 1초가 늘고 있는데 지금 지금 곳간이 차고 있어요. 이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리의 그쵸. 복리처럼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느끼는 노스텔지어가 다른 거죠. 작년에 제가 작년 여름에 느꼈던 노스텔지어는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갔던 뭐 축제들, 여행 좋았죠. 그런 거였는데 그 전에는 또 저희가 여행을 옛날에 태국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때 저의 노스텔지어였던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페스티벌을 갔더니 그게 또 저의 노스텔지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경험이나 가치 있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러게요. 진짜 그게 노스텔지어의 정의와 맞아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향유라고 그냥 정말 즐기고 네 맞아요. 그런 시절을 좋아한 게 아닐까. 닉네임처럼 이제
탱고를 처제끼는 계속 추고 있는 거죠. 그냥 빨간 돌려 불 쉬는 것처럼 돌려 하는 멈출 수 거죠. 없어. 맞아요. 근데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스포를 살짝 해도 되나요? 어떤 것에 대한 스포요? 다큐멘터리요. 아직 스포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말씀하세요. 그 거기서 이제 노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가 아까 그 그림자가 사실은 노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요. NOS 거기에 이제 안타고니스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이제 안타고니스트가 나오는데 노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그림자 그 친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죠. 그쵸. SF 많다니까요. 앞만 생각해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느끼는데 노스가 이제 어쨌든 이 애들의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추억을 뺏는 거였는지 아니면 애들의 추억을 먹고 자랐죠. 자라서 이제 얘네 앞길을 막는 그쵸, 친구였는데 현실을 디스트로이 한다. 맞아요. 했는데 약간 비슷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사실 일상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이런 뭐 여행이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자꾸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스가 저에게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노스에게 감염되었다. 진득하니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빨간 꽃 노란 꽃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음악이 미싱은 잘 돌아가니까 미싱을 돌려야 미싱을 되는데 돌리듯이. 그래야 되는데 약간 저도 노스의 마법에 걸렸는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저의 노스텔지어가 되네요. 아 그럼요. 뭔가 이렇게 뭐 어른들은 참 평범한 게 복이다라는 그쵸.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거에 공감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감할 나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요? 저희가.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노스텔지아 신드롬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 꼭 상영을 하게 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피디님의 애티튜드가 진짜 남다르다. 이게 바로 피디다. 보법이 보법이 어느새 저 지점을 가 있는가. 아니 약간 그 이렇게 사실은 특별한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고 저희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자꾸 찾아가지 마라. 너가 진득하니 그냥 돈 잘 벌고 저금 잘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특별한 것이 진짜 특별해진다. 특별함이 일상이 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견디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나가고. 네, 저는 아직도 그 특별함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노스의 장난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그 노스텔지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들은 따지고 보면은 되게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갔던 페스티벌만 하더라도 막 폭죽이 터지고 뭔가 이렇게 물대포가 네. 팡팡 쏘는 맞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잖아요. 청량감 있고 이게 맞아요. 바로 젊음이다 막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진짜 힘들었죠 우리. 병 걸렸어. 저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감독님이 아픈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감독님이 페스티벌 가가지고 더위를 먹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진짜 사람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또 가자. 저 아직도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그 옷에서 하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냄새가 노스텔지어다. 근데 노스텔지어가 허상이라니까요. 노스가 우리한테 마법을 부리고 있어요. 그 냄새 다시 맡더라 그러면 진짜 역해서 숨도 못 쉬는데 그 땀내랑 막 쉰내랑 진짜 신내 향수 그 자체. 냄새랑 다 섞인 거. 진짜 그래서 그때가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도 녹았는데. 마이크가 녹았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노스의 마법에 걸려서 그걸 또 다시 가고 싶고 이게 허상인데 아무튼 그런 특별한 지점과 그 특별함을 일상으로 삼는 것과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것 이거 자체가 두 지점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노스텔지아 신드롬 저만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노스텔지어가 사실 뭐 방송 정말 초기에 혼자 떠들 때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어쩔 때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내가 진짜 지금 야 너무 지겹고 힘들다. 맞아. 근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언젠간 그런 때가 다시 맞아요, 오겠지. 맞아요, 맞아요. 또 뭔가 그런 행복한 이벤트가 있을 그쵸. 거야. 기대하게 하는 힘일 수도 있어요. 노스텔지어가 정말. 그래서 그렇게 나오나 봐요. 연예인들이 옛날에 한물간 연예인들이 나의 그쵸. 제2의 전성기. 그럼 제2의 그 스타한테 제2의 전성기는 곧 그 팬들에게도 제2의 그쵸, 전성기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딴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최근에 그 김준수, 영웅재준과 시아준수의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게 20주년이 돼서 와. 데뷔 20주년이 돼서 그 지금의 동방신기 두 분이 콘서트를 따로 했고 이제는 못 나오시는 분을 뺀 그 영웅재준과 시아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JJ 두 했는데 분이. JJ끼리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거길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다시 카시오페아가 되어서 야 카시오페아 오랜만이다. 와. 이게 노스텔지아잖아. 야 카시오페아 와. 카시오페아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그랬는데 지나간 것을 추억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주는 힘이 있어요. 정말요. 네. 뭔가 그 사람들을 사실은 저는 뭔가 짐작을 하자면 그 친구분도 콘서트를 예매를 했다? 그 전에는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했고 가면 재밌을 거야 이러고 갔다가 막상 그 현장에서 두 명이 딱 그쵸. 등장하고 막 허그 막 부르고 막 이러기 시작한다? 눈물이 좔좔 맞아요, 났을 맞아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유튜브에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그 둘둘 따로 콘서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합쳐놓은 거예요. 야, 그것도 미치겠다. 와, 미로틱을 합쳐놓은 거예요. 나 진짜 난 카도 아닌데 미치겠다 지금. 근데 그게 굉장히 합쳐놨어? 나 진짜 미치겠다. 그게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 수도 많고 댓글도 당연히 댓글 다 눈물 바다겠네 진짜. 진짜. 근데 이게 그들이 보고 싶어서도 당연히 있겠죠. 그 조회수가 몇만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노스텔지어 그 자체고 진짜 저희의 제2의 전성기고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 진짜 막 뭐 재겨바람을 토토가처럼 하게 된다면 뭔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그런 스타들을 보면서 팬들은 사실 딱 그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 그쵸. 감성이죠. 저는 중학생 때 창가에서 친구들이랑 책상에 마주 앉아서 급식 먹다가 춤춘 거 생각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 저희 집에서 그 연말 무대 보던 중학생이 제가 생각나고 그니까. 그 사실 그들의 전성기는 저의 전성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뭐 전성기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할 수도 되나? 아니, 다 다르니까. 그쵸. 저는 주디님도 초딩 때였어요. 그래요? 중학교가 전성기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보던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내가 막 생각이 나면서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TV 보면서 막 와 하면서 봤잖아요. 막 진짜 무슨 내가 콘서트 간 진짜.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봤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가 TV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응원법 한 거 보라 그러면 힘들걸요? 아 그럼요. 안 나오죠. 그쵸. 목소리가 쉬고 그래서 응원을 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던 나. 맞아요. 살면서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맞아요. 그때처럼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좋아해보고 이런 맞아요. 경험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나를 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처음 그것이 나의 노스텔지어일 수도 우리의 노스텔지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굉장히 서글퍼지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놀라운 지점도 많고 저희가 처음 맞아요. 경험할 것들이 굉장히 그럼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대 때도 제가 그 노스텔지어를 만들었지만 제가 얼마나 쓸데없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옆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쵸? 저희 어머니가 유진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심각하고 싶어서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이게 이제 진짜 전부 같아요. 예, 전부 같고 정말 세상이 이상하고 두려우니까 음. 정말 자연스럽게 생겼던 고민들과 맞아. 감상들이었거든요. 맞아. 지금은 그거로부터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권태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쵸. 그건 언제 없어질까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은.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쵸, 그쵸. 60 그쵸, 중반이 그쵸. 넘으셨는데 맞아요. 그건 그냥 고질병인 것 같아요. 같이 그쵸.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월세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도 내 이 자식아. 뭐 이런 느낌. 근데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노스텔지아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처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첫 자취거든요.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한 거 자체가 사실 부모님한테는 저는 굉장히 오래 떨어져 살았지만 계속 누군가와 함께 산 그렇네요. 인생이었으니까 이것 자체도 노스텔지아가 나중에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 막 집을 꾸미고 그쵸, 막 그쵸. 하면서. 그리고 그 제가 정말 그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저희 집에 매트리스 하나만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감독님 오셨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 가구를 넣어놨지만 그때는 그 집이 너무 넓어 보였고 맞아요. 그냥 이 매트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 이 집에는 나 혼자인데 나는 이 매트 자체가 너무 그 저의 안식처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낯선 도시에서 정말 방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구나 이런 그쵸, 느낌. 그쵸. 그게 굉장히 저는 그때 감정이 좀 이상했는데 막 좀 서글프기도 하고 어딘가 굉장히 공허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처음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시기에 제가 너무 응원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너 여기서 잘 살 수 있고 친구도 사귀고 너 여기서 그래도 뭔가를 해. 너 이름 석자를 날릴 수 있어 하면서 그게 근데 이렇게 응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큰 노스텔지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지 않나. 맞아요. 저도 그 영화를 만들 당시에 저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고. 맞아요. 뭐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은 술술 풀리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재밌게 살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쵸. 진짜 저는 그 당시 저한테는 별로 응원을 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알아서 잘 했을 것 같아요. 뭐 응원 없이도. 근데 그 당시 진짜 감독님은 누군가 계속 밥을 먹였어야 했어. 약간 금쪽이죠. 아니 얘참 안 됐네. 저 말고 당시 저희를 그 멘토링 해주셨던 PD님과 네. 감독님께는 조금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절 PD님 진짜 저희 멘토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정말 마음 써주시고 밥 먹여. 맞아요. 저희를 맨 처음에는 사실 PD님이 저희를 안 맡고 싶어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알죠. 정말 콕 집어서 저 작품은 안 하고 싶다라고. 심지어 그 질문 제가 해드렸는데 누구랑 제일 안 하고 싶으세요? 너. 이 작품은 안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신 PD님이 저희에게 정말 많은 맞아요. 그냥 진짜 막 밥 먹여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멘토링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된다 많이 알려주시고 나중엔 나아가서 저희한테 일감도 주신 거예요. 맞아.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막 저희한테 일감을 자꾸 주시고
진짜 막 작년까지도 저는 일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아 연락 드려야 되는데. 저희 맨날 이야기해요. 진짜 저희 한 코로나 시절에는 매 명절마다 연락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런 예술학교 다니면 작품도 좀 하고 뭔가 좀 조연출도 해보고 스크립트도 해보고 했을 텐데 저희 둘 다 그런 걸 진짜 관심이 젠젠 없던 애들이어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력이 하나도 없던 거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다른 분들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교 작품이라도 어떻게 끼겨 넣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진짜 감독님의 마지막 연출부 작품이 1학년 때 수업 들었을 때고 저는 애당초 이론을 공부하던 애라서 그걸 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원래 사실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획 홍보 이쪽을 하고 싶지 저는 작품 자체를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뭐라 그러죠? 후반 작업 중 후반도 아니죠. 포스트를 하고 싶었던 애였어서 다 만들어지면 그쵸 만들어지면 홍보하고 이런 이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배급하고 이걸 배급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아이들 프리를 이렇게 프리 프로덕션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시던. 그래서 저희가 진짜 웃긴 게 프리랑 포스트는 알지만 프로덕션 자체는 몰라요. 거. 저희 예산안 처음 짰을 때 기억하는. 한 200만 원이면 되겠지? 진짜 막 감독 월급 200만 원. 야 웬만한 회사보다. 근데 진짜 저희 그렇게 정했어요. 아 근데 그거 아니야 200만 원이 아니야. 굉장히 터무니없이 적은 그런 금액이었는데 진짜 그거를 정말 성 한 번 안 내시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전 진짜 너무 그분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가치를 말하셨지만 이게 사람 혼자서는 뭐 우리가 추억이라는 것도 혼자 쌓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있어 줘야 쌓인다는 거를 또 오랜만에 저의 과거 얘기를 하필 하면서 느껴지네요. 제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두 분을 먼저 그 주연이 있으시니까 그 주디님을 불렀으니 이제 감독님께서도 혼자서 한 1시간 반 동안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갑자기 저부터 이렇게 냅다 부르셔서 아니, 제가 좋잖아요. 이 팟캐스트의 PD까지 해야 되나. 좋잖아요. 한잔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주디님 거 열심히 들었었는데 주디님이 감독님이 대스타가 되실 운명이기 때문에 발자취 하나 하나에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그게 너무 공감이 왔어요. 저는 이 노스롬이라는 저희가 노스롬이라고 줄여 말하는 이 노스롬이라는 그 다큐가 너무 색다른 포맷의 색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가 있는. 진짜 무언가가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제 어휘가 짧아서 그렇지 진짜로 뭔가가 있거든요.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 다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재밌게 다큐 입문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다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약간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아마존의 눈물이고 어우. 그리고 뭐 그 EBS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다큐 전에 이 다큐를 보시면 진짜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인간극장보다 제발 그만하자. 야 우리 뭐 들어와. 안돼 그만. 아 여기까지 소개를 안 그러면 이거 법적인 뭔가 전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대스타가 되실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끼어 있고 싶다. 감독님이 정말 저의 전기수시잖아요. 누르면 이야기가 나오는. 저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하셔야 된다. 아 유튜브 라이브. 나중에 팟캐스트가 잘 되면
유튜브 라이브로 라이브로. 공약도 어쩌고 하고 그럼요. 어쩌고를 한번 텀블, 예, 텀블벅도 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하실 게 꽤 있거든요. 이걸로. PD 모집합니다. 안 돼. 이렇게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 아무튼 오늘은 탱고님 그냥 게스트가 아니죠. 저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영화 PD를 맡아주신 그리고 그만큼 저와 발자취를 함께 나누면서 이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던 탱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느낀 거는 색다른 또 노스텔지아를 생각해보게 됐다. 노스텔지아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도 하겠구나. 함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또 느끼기도 했고 단순히 어떤 특정 지어지는 설명되는 그런 것만이 노스텔지아가 아니라 무언가를 추억하고 또 지나가는 이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사랑할 수 있는 뭔가 그냥 과거의 나 자신 가치죠. 어떻게 보면 어, 노스텔지아는 가치. 가치다. 함께하는 그런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시각이 또 새롭게 와닿아서 저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감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소감을 다 말씀하셨나요? 저는 아까 그게 사실 소감이죠. 네. 데스타 감독님. 갑자기 데스타가 되실 감독님의 발자취 안에 하나하나 끼어 있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살짝 수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대본을 충실했습니다. 그게 팟캐죠. 뭐. 그렇죠. 네. 다음에 또 수다를 제가 유튜브 하게 되면 또 나와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수다를 떨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네. 다음번에 또 팟캐스트에서 한 번 더 수다를 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를 녹음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와 녹음을 하게 되어서 어색함이 1도 없이 정말 재미있게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